자, 오랜만에 루나 클래식 관련 그런 영상을 올리죠. 자, 최근에 루나 클래식에 스테이킹된 그런 루나 클래식 수량이 갑자기 폭등했는데요. 전체 물량의 2%가 갑자기 스테이킹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물량의 스테이킹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어떤 거래가 루나 클래식 온체인의 거버넌스에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루나 클래식 온체인에 정말 급격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일단 이 2%가 넘는 스테이킹은 어떤 거래가 아니라 거래소의 물량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인스팟이라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호주를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현재 코인스팟에서 루나 클래식을 스테이킹하면 거래소에서 8%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아마 그 이자를 마련하기 위해서 스테이킹을 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코인스팟에서 자신들이 거버넌스 투표를 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다면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밸리데이터를 등록했을 건데 그렇게는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코인스팟에서 바라봤을 때 루나 클래식 체인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스테이킹을 해서 20일 동안의 락업 기간이 있어도 우리는 스테이킹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코인스팟에서 스테이킹한 밸리데이터가 최상위 밸리데이터 순서대로 그렇게 스테이킹을 했습니다. BTC 시큐어의 220억 개의 루나 클래식, 스테이크 빈의 110억 개, 그리고 인터스텔라 라운지도 보이죠? 얼러드닷컴도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밸리데이터 순위권에 있는 루나 클래식 다오에는 스테이킹을 하지 않고 루나 클래식 다오를 빼고 이전부터 밸리데이터를 했었던 그런 밸리데이터들에게 스테이킹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코인스팟 거래소는 루나 클래식이 단순한 숏텀 펌프가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테라 레버즈 소속의 밸리데이터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기존의 테라 레버즈로 활동했던 그런 트위터리안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밸리데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베가스가 어느새 10위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루나 클래식 다오는 현재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피키티 크립토, 이분도 테라 레버즈 소속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19위에 있습니다. 크립토 킹, 이분도 루나 클래식 관련 유튜버고, 그리고 클래식 크립토, 이분도 루나 클래식 관련 그런 유튜버입니다. 단순히 스테이킹 커미션을 받는 목적도 있겠지만 루나 클래식 온체인의 거버넌스 프로포설에 자신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루나 클래식 온체인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구 세력과 신 세력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테라 레버즈에 관련해서 악담을 퍼붓고 테라 레버즈를 떠났다고 했던 알렉스가 지난 9월에 이미 도건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 내용은 바로 현재 루나 클래식에 남아있는 유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4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400만 달러죠. 한국 돈으로 약 50억 정도 되는 정말 큰 금액인데 이 4밀리언 US 달러 가치의 그런 자산이 여전히 루나 클래식 네트워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보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416만 달러의 비테라 자산을 보유한 이더리움 크로스 체인 멀티식 월렛 소유권을 되찾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식 이게 뭐냐면 프라이빗 월렛이 아니라 은행 금고인데 이 은행 금고를 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키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월렛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커뮤니티 소유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이 월렛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나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루나 클래식의 멀티시그 월렛의 권한을 테라 레버즈 관계자 및 코스모스 개발자들에게 나누자. 그래서 이 9명 중에서 5명이 승인하게 되면 현재 묶여있는 이더리움 크로스 체인 월렛을 오픈해서 이 안에 남아있는 USDC 그리고 루나 클래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주소가 나와 있죠. 이거를 이더스캔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자, 마지막 사용했던 날짜가 108일,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사용하고 현재 묶여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아까 알렉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많은 자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VX 토큰이 보이고 이건 아발란체 체인을 위해서 랩핑한 UST 코인 AUST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더리움 지갑에 남아있는
이 래핑된 UST 코인을 커뮤니티 재건에 쓰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팩트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자, 2022년 9월 20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트위터 메신저를 통해서 권도영과 이야기를 나눴다. 테라 클래식 커뮤니티의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의 노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약 2주 전인 10월 13일에 테라 레벌즈 그리고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가 테라 폼랩스 인프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다. 너희가 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 루나 클래식의 인프라를 너희에게 인계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 스캔에 남아있는 이 멀티시그 지갑을 도건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여기에 UST 자금이 얼마 남아있으니까 그걸 너희가 활용해도 된다. 하지만 LFG에 남아있는 이 자금은 현재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더리움 체인에 남아있는 이 지갑은 법적인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 지갑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현재 멀티시그 소유자인 조니에게 연락을 해서 이 지갑의 소유권을 우리에게 인계해달라. 우리가 이거를 개발에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권도영 씨는 이미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봐라. 만약에 그쪽에서 승인하면 너희가 이 지갑의 권한을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전 이 지갑의 소유권의 대표인 조니는 현재 묶여있는 이 USDC가 한 번에 시장에 나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니까 그거는 반대하지만 보유하는 거는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렉스가 거버넌스를 제안했는데 만약에 이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가져올 수 있으면 일부는 루나 클래식 체인을 재건하는데 그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USTC를 추출해서 소각하거나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온체인 프로포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묶여있는 지갑을 가져와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소각하겠다. 이런 제안은 정말 좋은데 문제는 재건할 때 그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 지갑의 소유권을 현재 루나 클래식 재건에 힘쓰고 있는 개발자들 그리고 밸리데이터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지갑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관리비 명목으로 이 9명에게 각자 한 달에 5,000불 상당의 그런 코인을 지급한다는 그런 프로포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서명자에게는 매월 미화 5,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많은 트러블이 발생했죠. 지난 6개월 동안 너희 테라 레벌즈가 열심히 한 건 알겠어. 그런데 1인당 한 달에 5,000달러씩 받는 거는 좀 과한 게 아니냐. 너희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이 루나 클래식 체인을 복구하는 데 쓰는지 그거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매달마다 5,0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가 되죠. 연봉으로 치면 약 7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정도의 그런 연봉을 그냥 이 지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게 좀 부당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개발자의 연봉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상화폐 개발자를 고용한다는 그런 비용으로 월급 미화 5,000달러는 그닥 높은 편이 아닌데 문제는 이 서명자가 전부 다 개발자가 아닐 뿐더러 그리고 이분들이 본업으로 루나 클래식을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죠. 본업은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이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매월 600만 원의 그런 월급을 받아가는 거는 약간 과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알렉스의 제안은 삭제된 상태이고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이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로 약 50억 원 정도 되는 자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투표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렇게 투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밸리데이터들이 얼마만큼의 그런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밸리데이터가 어느 세력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지금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테라폼랩스의 영향력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개발의 중심에는 에드워드 킴을 포함한 테라 레벌즈 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현재 에드워드 킴은 테라 클래식 보조금 프로그램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테라 레벌즈가 여러 사람들에게 펀딩을 받고 있어요. 그 비용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했는데 테라폼랩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금을
승인하고 그리고 분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어떤 모임이든 간단하게 취미 활동을 할 때도 그 모임장이 회원들의 회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라 클래식의 개발은 디앱이나 온체인 개발 같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수장인 에드워드 킴 그리고 테라 레버지의 핵심 인원들이 얼마만큼 이 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라 레버지에 기여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네블리오가 현재 2위에 있죠. 현재 펀딩 1위는 오큐다라는 분인데, 이분은 개인입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네블리오보다 더 많은 비용인 미국 달러로 약 2만 불을 기부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기부된 펀딩도 테라 레버지가 운영하는 멀티시그 월렛에 보관되어서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서 이 펀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산이 얼마 남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연간 얼마 정도의 그런 펀딩을 받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좋다고 봐요. 일단은 현재 테라 레버지의 핵심 개발자인 에더를 포함한 기타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경력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테라폼네스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키를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건 현재 테라 레버즈 개발자들은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이든 이분들에게 페이를 해주기는 해야 될 거예요. 그 페이를 하는 주체가 뭐 네블리오나 다른 VC가 됐든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서 이 사람들의 임금을 지불해 주든 이대로 계속 무보수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루나 클래식 온체인 개발이 투명하게 그리고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나가려면 개발자들도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알렉스의 프로포설은 조금 과한 게 아니냐, 과하다기보다는 투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매달 5,000불치의 그런 업무를 너희가 하는지 뭘 하는지 그걸 밝혀라, 이 부분이 커뮤니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정리가 돼서 그렇게 프로포설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테라 레버즈는 잘 하고 있고, 테라 레버즈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때 테라폼랩스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버전이 등장하게 되면 테라폼랩스와 얽혀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제 생각에는 12월 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근처쯤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